프로모팅이라고 하는 건 홍보. 자, 이제 뭐를 홍보하니? 한 나라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홍보하잖아. 그게 새로운 건 아니지만 상황이 어떤 상황?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내는 상황. 그게 극적으로 바뀐 거야. 최근 몇 년 동안. 얘들아, 한 나라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똑같은 말이거든. 그거를 위한 상황이 많이 바뀌었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 어찌됐거나 최근 몇 년 동안이라는 세 개의 단어 때문에 이거는 몇 년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현재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거니까 결국 동사도 과거 현재를 모두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완료 동사가 필요하지, 과거형 동사가 아니라. 그래서 한 나라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다시 말해서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내기, 그거를 위한 상황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 이제는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 중 절반이 뭐냐면 디모크라시, 민주주의다. 자, 여기서 조심할 점은 주어가 국가들일까 절반일까 거기에 따라서 동사가 바뀐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두 개의 낱말 사이에 생략된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치사 오브. 헬프는 절반이라고 번역되는 부분을 나타내는 말. 부분을 나타내는 말은 절대 전치사 오브 다음에 전체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사용되지. 이랬을 때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는 바는 부분에 해당하는 말은 주어가 될 수가 없고 반드시 전체에 해당하는 낱말이 주어다. 그 자리에 s 붙은 복수명사가 들어갔으니 동사도 복수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a가 필요한 법이다. 논리가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전세계 국가의 절반이 민주주의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 한 나라가 디모크라시 외교를 하는데 그 외교의 목표가 다름 아닌 대중들의 의견이야. 자, aimed at, 목표로 하는. 대중들의 의견을 목표로 하는 외교. 한마디로 외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거 신경 쓰는 거지. 그게 어떻게 되었냐면은 결과라고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어느 정도로 중요해졌냐면 as 두 번 원급 비교, 뭐뭐만큼 뭐뭐처럼 그렇게 번역하는 거 알지? 전통적인 외교적 대화만큼이나 중요해진 거야,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지도자들 사이에서 전통적 외교적 대화라고 하는 건 지네 둘이 만나가지고 꿍떡꿍떡 하는 그런 외교. 그것만큼 중요한 게 대중들의 의견이나 견해를 목표로 하는 외교가 중요해졌다. 무슨 말이니? 얼마 전에 우리나라 BTS가 유엔에 가서 연설했잖아. 전 세계 사람들 BTS에 대해서 열광하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국의 이미지가 쫙 하고 올라가는 거라고. 아, 국가 이미지 매력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것을 위한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전 세계가 민주주의가 됨에 따라서 국가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대중들의 의견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얘기로 지금 접어드는 거지. 그러면 대중들의 의견을 신경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바로 정보가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정보가 권력을 만들어내거든. 그런데 요즘 시대는 인터넷 시대.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해서 그 결과 어디에 접근할 수 있냐면 권력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지. 정보는 권력을 만들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들이 바로 권력에 접근하는구나. 논리가 좀 이렇게 연결되지. 기술적으로 발전, 그것 때문에 극적으로 감소가 됐는데 비용이,
어떤 비용이 감소가 됐냐면 정보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정보를 또 전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비용이 줄어들자 그 결과 정보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야.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뭐가 만들어졌냐면 한 가지 역설이 만들어졌어. 풍요의 역설.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풍요의 역설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정보가 되게 풍요로워졌고 정보가 풍요로워짐에 따라서 부족한 게 생겼는데 뭐가 부족했냐면 사람들의 주의력이 부족해진 거지. 야, 이게 무슨 말이냐? 10개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게 되면 고를 수 있어. 그런데 100개나 1000개를 주고 그 중에 하나만 골라라. 못 고른단 말이야.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주의력의 부족이고 바로 풍요의 역설인 거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압도를 당하는 상황. 어디에 압도당하니? 정보의 양에 압도를 당해. 과거에 비해서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해. 아는 것을. 그 많은 정보 중에서 무엇에 집중할지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게 희귀한 부족한 자원이 옛날에는 정보였겠지만 지금은 정보라기보다는 이 얘기는 정보가 아니라는 얘기지. 왜냐면 요즘에는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니까 이제는 뭐가 주의력이 오히려 희귀한 자원이 됐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구별할 수 있는 사람. 뭐와 뭐를 구분하나? 대단히 귀중한 정보와 배경의 혼란,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획득한다.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주의력이 없어진다는 얘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에 집중할지를 모르는 상황.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로 가치 있는 정보를 구분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권력이라는 얘기지. 글의 논리를 어디서부터 시작했지? 국가 이미지 홍보, 다시 말해서 소프트 파워 만들기. 이 논리가 어디로 전개가 됐냐면 현대사회는 민주주의라서 사람들의 생각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접어들고, 왜 사람들의 생각을 신경 써야 되느냐면 현대사회는 정보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을 신경 써야 된다. 근데 현대사회를 규정짓는 정보는 오늘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풍요의 역설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풍요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늘어날수록 정반대로 사람들의 주의력은 없어져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도대체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어떤 정보를 선택해야 될지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진짜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막연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정보 중에서도 귀중한 정보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논리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논리 전환이 조금 복잡한데, 그래서 이 글에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국가 이미지 정보나 소프트 파워를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주의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주의력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부족해지는 거야. 풍부가 아니라 부족. 그거는 전부 다 정보 때문인데 정반대로 정보가 많아서 그러니 적어서 그러니 많아서 그런 거지. 과잉, 희귀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나오냐면 그냥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을 지는 게 아니라 진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얘기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보가 가지고 있는 양을 인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치를 인식하라는 얘기지.
자, 지문의 내용이 좀 어렵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 자, 지문에다가 별표 찍어두고 이거 각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일단은 넘어갈게.